조금 부담스러운 주식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야 할까? 오늘도 투자 아이디어 한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항용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고요. 위원님 만나러 갑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약간 오늘 좀 무거운 주제 한번 다뤄봐야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 말이죠. 금요일 날이었나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뜬금없이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위안화 지수를 새롭게 바스켓을 구성해 연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롭게 바스켓이라는 이런 용어는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종종 들리는 단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이거 점검해보도록 합니다. 뭔가 위원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의 페그라 그래갖고 달러에 연동돼서 이렇게 환율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뭔가 좀 바뀌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발표한 것이 13개국의 통화를 이번에 만들어갖고요. 13개국 통화의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연동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국제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뭔가 좀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중국의 어떤 환율 정책에 대한 큰 변화를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표 안에 13개 나라의 통화가 포함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거기 13개 국가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13개 국가가 어딘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도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연히 어느 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무역 비중이 높은 13개 국가를 선정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이들 국가의 통화에 각각 뭔가 좀 가중치를 매겨갖고요. 위안화 가치를 좀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3개 국가 통화 대비 자기네 나라의 화폐,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 올해 위안화가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졌는지 보셔야 되는데 앞서도 그래서 우리 이진우 소장 나왔을 때도 보면 위안화가 지금 올해 들어서 몇 년 만에 4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했는데요. 올해만 들어서도 이게 보시면 위안화의 위안화와 달러의 가치 그린 건데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건 위안화가 약해졌다는 것인데 이게 퍼센트를 보면 3.77%가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중국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별로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중국이 너희 나라는 아직까지 뭔가 좀 잘못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우기는 와중인데 중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달러를 보면 3.7% 정도 올해 평가 절하됐지만 지금 그들이 발표한 바스켓 지수를 보면 무슨 소리냐. 올해 오히려 위안화의 가치는 2.93%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너희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보니 우리의 중국의 위안화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지금부터 더 떨어질 개연성을 완전히 열어뒀고요. 이것만 딱 보면 2~3%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나라마다 경제가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안화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중국을 통화에 대한 어떤 불공정 국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얘기한 거 두 군데만 제가 참고해 보거든요. 우무라 증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스켓을 도입하면 인민은행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SLJ 마크로 파트너나 또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 바스켓 반칙의 환율 제도가 도입되면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협의에 있어서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기네들 보면 달러가 아니라 13개 국가 통화를 비교하면 보면 비싸다는 얘기죠.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입맛에 맞는 환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위안화 가치가 지금부터 무려 8%가량 낮아져서 달러당 6.9 이하까지 간다니까. 올해 4% 떨어진 거 다 합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와. 물론 이들의 주장이 맞거나 틀리나 상관없이 BO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너희들 무슨 소리냐 하라고 폄하하기는 어렵죠. 이 정도까지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할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상당히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외국에서 수입할 때 보면 환율도 올라가니까 그 돈을 더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1,000위안 갖고 살 수 있는 거를 1,200원, 1,300위안까지 사야 되니까 네네. 당연히 수입의 물가가 올라가고요. 수입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 물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지금 미국 거 그러니까 기름 살 걸 보면 덜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 쉽게 얘기해서 석유라든가 이런 거 생산하는 나라, 대표적인 거 호주, 브라질 이런 거 뭐 그리고 그 이하 나라는 베네수엘라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화폐 가치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가 더 우리 입장에서 더 큰데요. 경쟁적인 평가절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있고요. 중국의 수출 경합 관계인 나라가 대표적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네. 대만이거든요. 이들은 가만히 앉아보면 중국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도 덜 살 것이고 외국에서 보면 중국 제품 더 살려고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어떤 의도적 있건 없건 간에 그럴 개연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대만 등도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수출주도 조금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지는 거죠. 어찌 될 거냐. 그러니까 위안화 평가절하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 위안화 평가절하는 신흥국의 화폐 가치를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네. 신흥국의 화폐 가격이 절하되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탈하는 거죠.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 손해보는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부정이죠. 이게 앞서 우리 이진우 소장이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렸다. 네네. 거시적인 움직임이어서 이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좀 참고를 해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증권사는 이제 좋은 얘기는 막 얘기를 하지만 좀 나쁜 얘기는 조금 분석을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사, 국내 증권사는 좀 적극적인 레포트가 아직 안 나온 거로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중화권의 전반적으로요. 중화권에서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해외 자금 흐름은 저 하나의 추세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지난 11월 달에 중국에서 사상 최대로 자금 빠져나가고 이런 거나 거의 무관하지 않아 보이겠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한민국 주식, 대한민국 자산만 하는 시대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머징 마켓이 됐건 선진국이 됐건 미국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클릭 몇 번이면 아니면 계좌 은행 증권사 가면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해외 자산, 뭐 달러 표시가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가장 쉬운 건 달러 표시 자산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재테크해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방향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챙겨봤습니다. 이영일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